있는 걸로 안 돼. 이걸로 자동기를 제 스폰서 사장님은 뒤에 계신 장현수 사장님, 황은영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상위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 한혜용 사장님, 그리고 팀엘리트 백만장자 강화원 박미영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현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 보상 강의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강의를 좀 많이 꽤 하긴 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강의를 하긴 했었는데 배울 것도 너무 많은데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강의를 하라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약사분이 계신 그룹에서 강의를 하는 게 뭐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면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것 같지 않고 제가 하는 그 보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좀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뉴스킨을 왜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요즘에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면 할수록 뉴스킨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 그 명제라는 단어를 아세요? 네.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지구는 둥글다. 명제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정확한 명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맞죠. 예전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모나다고. 근데 이제 둥글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명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함으로써 지구가 둥근 건 명제가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했을 그때 당시에도 지구는 둥글었다는 거예요. 맞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네모네 한다고 그때 지구가 조금이라도 막 찌그러지지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그 말이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이 뉴스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에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공유되는 시대에 하나의 주제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을까? 누구는 나쁜 거라 그러고 누구는 엄청 완벽한 좋은 거라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둘 중에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분명히 오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확실한 명제예요. 근데 그게 이곳에서 뭐 세뇌를 당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저 가슴 속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거라는 게 이해가 됐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명제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직이 대학생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었고요. 공부를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3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한양대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대학만 가면 제 앞길이 쭉 열릴 줄 알았어요. 무언가 목표가 이씨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운동선수를 하고 싶었었는데 운동을 포기하게 되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좋은 대학교를 가자. 네임밸류, 과 이런 것도 다 모르고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고 그냥 좋은 데를 가자 해서 간 게 한양대학교였고 대학교를 가면 인생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좀 실망했어요. 대학교 와서. 마치 그냥 고등학교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술 먹을 수 있는 고등학교. 취직을 위한 학원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스킨스쿠버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이 하나의 동아리 활동이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고 평범한 그냥 뭐 축구 동아리나 뭐 밴드 동아리 이런 게 아닌 이런 활동적인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수영도 여기서 배웠고 스쿠버 활동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한 9박 10일로 막 제주도, 필리핀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고요. 최대한 적은 돈으로 대학생들끼리 막 밥이랑 반찬 다 싸와가지고 이렇게 놀러 가고 얼마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는 대학교
스쿠버 동아리 활동을 하러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아리 활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전역해서는 스쿠버 강사가 되어서 지금은 스킨스쿠버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를 특수부대를 나왔어요. 남자라면 군대를 다 가는데 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었어요. 당연히. 너무 2년이 아까우니까. 근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럼 기왕이면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데로 가자. 어차피 같은 시간을 소비할 거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병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곳을 찾아보니까 해병대에서도 또 특수부대로 빠져나온 해병 특수스택대라는 곳이더라고요.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이런 훈련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이고 24시간 곱하기 6일을 그냥 생으로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전쟁이 나면 바로 그냥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 자체가 그냥 너네를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돼요. 그냥 북한에 넘어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구타도 그 훈련 때만큼은 허용이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고 저희가 하는 24시간을 구급차가 쫓아와요. 계속 사람들이 실려가니까. 그런 훈련도 받으면서 군 생활을 했고 이 사진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전에 강의했던 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겼는데 이건 빨리 넘어갈까요? 군대를 전역하고 스쿠버 강사를 땄어요. 강사 자격증을 바로 따서 호주로 날아갔어요. 딱 100만 원 들고. 왜냐면 군대 전역하고 나서 바로 학교 복학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부대는 보통 다 체대생들밖에 없어요. 실제 운동 선수들 있고 그런 친구들은 레저 스포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뭔가 활동적이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군대를 전역하고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해외 여행하러. 저도 그러한 선임들을 보면서 나도 외국 한 번쯤은 나가보고 싶다. 그냥 막연히. 뭐 어느 나라에서 뭘 할지 구체적인 거 없지만 그냥 나가서 좀 큰 세상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 계획은 전역하자마자 스쿠버 강사라는 자격증을 딴 다음에 호주에 가서 스쿠버 강사로 취직을 하면 진짜 좋겠다. 영어 실력도 늘 거고 돈도 벌 거고 내가 좋아하는 스쿠버도 할 거고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사를 따서 호주로 날아갔는데 이력서를 막 뿌렸어요. 가가지고 100만 원 들고 가서 그 자신감으로 이력서 딱 100장 뽑아가지고 스쿠버 샵에다가 막 뿌렸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그쪽에선 저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호주에 있는 강사만으로도 충분하고 한국인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미 한국인 강사들은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이미 돈이 막 다 떨어져 가니까 그래서 공장에 가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6개월 동안 딱 현금으로 2,300만 원을 모았어요. 딱 모아가지고 나머지 6개월 놀았어요. 제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나 이 돈 다 쓴다 6개월 동안 그러고 놀았어요. 6개월 동안 호주 안에서 비행기를 한 40번을 탄 것 같아요. 그냥 이 컴퓨터 하다가 어디 가고 싶어. 그럼 그 자리에서 비행기 켜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놀다가 지겨워. 또 노트북으로 컴퓨터 켜서 가고 싶은데 쳐서 그걸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지냈어요. 호주에서 이렇게 만난 친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밖에서 막 텐트 치고도 자고 전복이에요. 엄청 크죠 전복이. 전복이 이만해요. 이런 거 따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썰어가지고 막 초고추장 찍어 먹고 화장실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텐트 치고 자고 그냥 차 끌고 다니다가 멋있는 데 있으면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울타리 넘어가지고 사진 찍고 여기가 나라가 아니고요. 호주 그 서부에 있는 타즈메니아라는 섬이에요. 섬인데 섬이 남한의 3분의 2예요.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섬이거든요. 이 섬을 한 바퀴를 이제 돈 거예요. 호주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의 거의 80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1년 정도를 사니까 완전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한국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주먹 코딱지만한 나라에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북적북적 하는 느낌이 막 들고, 한국 생각하면. 호주 생각하면 정말 여유로워요, 사람들이. 제가 한번 호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면 되지. 무슨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개념. 저희 막 고등학교 때 야자하고 막 밤 10시, 11시까지 이런 거를 쫙 설명해 줬더니 완전히 크레이지라고, 막 말도 안 된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사냐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인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저와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도 오픈 마인드인 사람들 많아서 그런 또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렇게 재밌게 여행했고, 또 스쿠버 강사로 마지막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영어 실력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제가 막 강습을 하고, 네, 이때 강사로 활동할 때. 이때 제 꿈을 찾았어요. 제 꿈은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전 세계로 스쿠버 다이빙을 다니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나라 바다는 외국 바다랑 게임이 안 돼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뭐 제주도에 가도 시꺼매요, 바닷속이. 외국은 진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뭐 직장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휴가 내서 뭐 2박 3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제 꿈이고,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전 세계 20대 포인트인데 저는 100대 포인트를 죽기 전에 다 가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너무 살고 싶고 생각하면은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제가 강사를 딴 이유도 제 주변 분들에게 제가 공짜로 스쿠버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가르쳐줘서 그 사람을 강습 내가 시켜서 자격증 발급해주고 같이 놀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게 저의 꿈이고요. 이렇게 살려면 결국은 시간과 돈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시간적으로만 자유로워도 안 되겠죠.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겠죠. 시간은 없는데 돈만 많아.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 가겠죠. 결국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제가 호주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학교에 복학할 시기가 됐는데 한국에 돌아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컨 비자를 따놔가지고 호주에 1년 더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더 1년 더 있을까? 한국으로 갈까? 정말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막 설사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속이 너무 신경을 쓰니까. 왜냐면 호주에서 정말 저의 행복을 맛봤는데 이 행복을 제가 한국 돌아가는 순간 끝인 걸 전 알아요. 학교 도 이제 3학년, 4학년 복학해서 취직하면 끝이잖아요. 게임 끝. 앞으로 이렇게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는 내 인생에 없는 건데, 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돌아왔어요. 학교 1년 늦어지는 게 왜 그렇게 무서웠던지. 1년 늦어지는 게 뭐라고. 재수에서 1년 늦었고, 학교 군대 가기 전에 한 학기 쉬었고, 갔다 와서 한 학기 쉬었고, 호주 1년 쉬었고, 이미 3년을 늦었는데, 여기서 1년 더 늦으면 학교 복학하면은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었던 사람 다 졸업하고, 제가 뭐 이미 4년차 애들이 막 들어와서 4학년 돼 있고, 뭐 거의 이런 상황을 상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포사에 만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재수해가지고 재수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동기들도 한 살 많으니까 친했고, 술을 둘 다 좋아해서 맨날 술 먹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랬고 술 먹을 때 거의 빠지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이제 막 복수 전공할 때 저도 같이 그 과에 복수 전공하러 같이 가고 이러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인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너무 느려.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술자리에도 안 나와.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잘 안 돼요. 술자리에서 한 번 딱 만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뉴스키를 알아본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 뭐하냐. 근데 망설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막 이런. 근데 말해라 그냥. 그랬더니 술자리에서 지금 여기서는 말 못하고 다 먹고 들어가서 자취방에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밤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헤어졌어요, 9시에. 근데 제가 다 들어줬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들어준 것도. 지금은 안 피는데 그때 둘 다 담배를 폈거든요. 1시간 설명 듣고 밖에다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또 1시간 설명 듣고 이거를 8, 9번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이것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면 우리 엄마를 시키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 이제 50대 초중반이 돼가시면서 일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시고 우리 되게 고민하고 계셨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제가 엄마를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에게 뉴스캔을 권해드리려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령에 가서 강의를 듣게 됐고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는 자세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거를 들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듣는 것과 그냥 내가 이해를 하려고 듣는 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강의를 한번 준비해본 사람과 그냥 듣기만 한 사람도 전 굉장히 큰 차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들었던 강의를 되게 많이 쫙쫙 흡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저거를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하지가 계속 머릿속으로 굴러가니까 계속 강의를 이어폰에 꽂고 있었고 어머니한테 설명을 했다가 총을 맞았죠. 어머니 우시고 막 센터 찾아와가지고 뭐 설명 듣고 우시고 거의 뭐 지금도 그렇게 막 달가워하진 않으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현사님이 사업 설명을 했고 제가 뉴스킨을 어머니에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들었지만 점점점 제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 학생이 고등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중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이유를 찾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가니까 가는 거지. 고등학교도 다 가니까 가는 거고 대학도 가니까 가는 거고 저도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당연히 나는 취직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었고 부자로 살려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답인 줄 알았고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근데 평균적으로 앞으로는 100세 이상 120세를 산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저희 부모님만 봐도 50세 중반이니까 이제 막 힘든 게 보이는데 은퇴 후에 평균적으로 앞으로 한 가정에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면은 크게 잡은 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 뒤에 살아야 될 날 생활비로만 해도 20억이 필요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억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60년을 모아야 되고 400만 원씩 모아도 40년이에요. 근데 이게 세뇌가 아니고 이해가 간 거지. 현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이거를 설명해드린 거예요. 과연 우리 엄마 이걸 알고 있을까? 알고 있으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모르고 있을까? 모르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을 넣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네, 대비를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요. 네, 한번 삼촌한테 여쭤봤어요. 외삼촌 큰애 삼촌한테 이걸 딱 설명을 드렸더니 삼촌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그걸 지금 생각하면 이 세상 못 살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촌은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 고등학생인데 직장 다니고 계시거든요. 삼촌 지금 다니는 직장 앞으로 10년 다닐 때 못 다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자식들 결혼 시킬 때까지 이제 일하셔야 될 거고 그 이후에 노후도 있을 거고 진짜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다 했더니 그걸 지금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되게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준비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 나이 때 알았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것도 제 주변 친구들에게 이걸 설명하면요 이해하는데 와닿아하지 않는데 저는 이게 가슴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화장품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생이었고 뭔가 조금의 그 서비스직에서 종사해본 적도 없고 세일즈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전 제가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두두두두두 뉴스킨 처음 할 때마다 떠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낯도 많이 가리고 말 거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일이 물건 파는 일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에 정확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뉴스킨은? 되게 많죠. 뭐 초대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뭐 관계 사업이다, 뭐 뒤에 여러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거였어요. 사업이다. 어쨌든 뉴스킨은 사업이다. 사업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어요.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사업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진짜 앞으로 내가 평생 살면서 사업을 할 일이 있을까? 사업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대학생들이 사업이 뭔지도 몰라요. 뉴스킨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자체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실패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뉴스킨 안에서도 뉴스킨을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업가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 그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자라오는 그 학생들의 환경이 그 직장인 마인드로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 관리를 통제할 수도 없고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다이어리를 샀는데 이 다이어리를 3일에 한 번 봐요, 제가. 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고 시간을 컨트롤하는 거는 다 외부에서 해줬지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스스로 자기 그 통제, 제 자신을 절제하는 방법도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됐던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거를 해낼 수 있을 때 내 자신의 시간 관리부터 나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그 단계를 배우기도 전에 실패를 하는 것 같거든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은 이 안에 다 들어가는데 왼쪽 보면은 노동소득이고 그죠?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내 노동의 대가는 월급으로서 끝나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급은 들어오지 않는 근데 오른쪽 보면은 내가 일하는 것과 상관없는 형태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이고 그러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마치 너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엄마도 연금을 붓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같은 형태인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확한 사업이구나 한 번 더 인식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도대체 뉴스킨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왜?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 뉴스킨이 나쁘지 않다는 건 완전히 이해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은 좋은 거래, 나쁜 거래. 처음에는 뉴스킨에서 막 이해가 되면서도 외부에서 그 반대의 말들이 들릴 때마다 내가 진짜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뇌당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다단계 피라미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안에서 자기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고 이제는 그게 완전히 이해 갔고요. 지금은 요거예요.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성공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이거를 보게 됐어요. 8대2 법칙, 파레토 법칙 아시죠? 성공을 하는 거는 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와 습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쪽에 모아놓고 실패한 사람 이쪽에 모아놓으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만의 공통점, 실패한 사람들만의 공통점. 그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스킨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방식,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고 결과를 내는지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려 노력을 했고 뉴스킨 안에서도 80%가 실패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제가 20%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영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고깃집을 하다 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 친구 아버지가 고깃집을 했어요. 아저씨 저희 아빠 고깃집 하다 망하셨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에 맞나요? 저희 아빠가 망한 거고요. 고깃집이라는 시스템이 망하는 시스템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 입증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갔고요. 내가 20%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20%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그 파트너 사인들 나오고 하면은 2대 파트너 3대 사업 설명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 20명 사업 설명하면 통계가 나와요 진짜. 일단 1차적으로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듣느냐 대충 듣느냐도 일단 1차적으로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주는 방향을 따라오느냐 카톡을 보내도 답장을 막 다음날 하느냐. 강의 4개를 일단 들어봐라. 4개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똑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와서도 이렇게 2대8로 계속 나뉘는구나. 그럼 나는 계속 2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사업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꿈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학생들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자라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켜준 게 전혀 없고 남 밑에서 일하는 식으로 항상 가니까 나의 길을 정해놓고 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수동적으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다가 나의 월급 봉투 크기에 맞춰서 나의 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나의 길을 정해놓고 그 꿈을 살기 위한 그 꿈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단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요. 저는 학교를 이제 3학년 마치고 그만뒀어요. 너가 지금까지 재수해오고 해온 게 있는데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니? 자,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B예요. 근데 A로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네, 90% 갔어요. A로 가는 목적지가 A였다는 걸 안 거예요. 난 B로 가야 되는데 90%를 간 거예요. 목적지 찍어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데 그거 갖다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게 명확했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 1년 도대체 뭐가 아깝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데. 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50년 뒤에 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도대체 뉴스킨이 뭐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은 프랜차이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다. 보상적인 측면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다. 근데 무점포 프랜차이즈다. 점포가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맥도날드 가맹점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 너네 아빠는 좀 안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걸 내가 너한테 정확하게 입증시켜주면 내 일이 나쁘지 않다는 걸 이해하겠니? 내가 프랜차이즈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해줘. 이런 식의 사업 설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러면서 점점 그 사업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상을 많이 풀다 보니까 세팅이 되더라고요. 군더더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채워질 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꼭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들도 또 조합해보니까 딱 공통적인 패턴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보상은 사실 보상이라는 게 뉴스킨에서 저에게 주는 혜택이잖아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을 거고 뭐 50만 원 보내 혜택도 있을 거고 그 보상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몰라서 들으시는 게 전혀 아니고 다 당연히 저보다 잘 알고 계신데 제가 푸는 형태의 보상이
어떠한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PPT를 잠깐 올리고 단서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볼까요? 네. 잠깐 멈춰. 이거 꺼야 돼요? 끄세요. 먼저 뉴스킨이 프랜차이즈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유통에 대해서 좀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제품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유통에는 여러 과정이 있죠. 네. 여러 단계가 있죠. 뭐 총판을 거치고 도매점, 소매점들을 거쳐서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는 형태가 유통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그렇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생산자가 만드는 제품을 소비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유통, 광고비. 자, 이런 것 때문에 자, 생산자가 물건을 200원에 만들어도 소비자는 이거를 1000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붙은 가격으로. 당연하죠. 유통 마진도 붙을 거고 이 광고. 연예인들 뭐 써서 광고를 하고 어느 시간대에 광고를 하느냐에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유통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대체 이 유통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 생산자가 200원에 만드는 물건을 400원에 만들어보자. 이론적으로 어때요? 품질이 좋아지죠. 그럼 소비자가 1000원에 사는 물건을 800원으로 다운시켜보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네. 품질은 좋은데 값이 싸니까. 이 중간에 여기 유통 광고비에 들어가는 돈이 8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400원이 남죠. 대신에 이거 생략하자는 거예요. 광고 없어. 유통 과정 없어.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야, 택배. 맞죠?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럼 이 400원을 이 유통 광고를 대신해줄, 광고를 대신해줄 우리 마케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400원에 물건을 만든 이 제품을,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할 건데 중간 단계 역할을 너네가 해라.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TV에 연예인 딱 띄워가지고 저 화장품을 쓰면은 저 연예인처럼 될 것 같아. 착각을 일으켜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제품을 발라주고 이 제품이 도대체 너 얼굴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줄 건지 정확히 이해를 시켜서 구매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론적으로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거를 누가 할 거냐면 중간 단계 사람이 할 건데 이 광고의 역할을 TV에 광고 한번 때리면 몇백만 명이 보는데 이 광고 효과를 사람의 입소문으로 도대체 어떻게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소문에다가 플러스 프랜차이즈를 도입시킨 거예요. 입소문만으로 광고 효과를 따라가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프랜차이즈와 같은 방식을 도입시켜서 입소문과 프랜차이즈 방식을 결합시킨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우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프랜차이즈 뭐 있죠? 요즘에 카페베네 엄청 많죠. 아무튼 요즘에 진짜 그런 것들을 봐도 좀 이런 눈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와,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구나. 옛날에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미니스톱 뭐 이 정도 있던 개념이 이제는 처음 들어보는 것도 다 체인점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자영업들 다 죽겠구나.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프랜차이즈를 개인이 만든 자영업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맞죠? 자, 카페베네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설릉에 카페베네 있죠? 네. 여기 설릉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카페벤의 설릉점 사장님은 어떻게 돈 벌어요? 우리가 갔으면 사 먹으면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죠. 이 설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사 먹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소비자들을 구축을 해서 그 소비자들이 커피를 사 먹는 수입이 이 사장님의 수입이에요. 맞죠? 근데 이 설릉점 사장님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곳에 문을 닫지 않기 위한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한 최소한 마지노선의 매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 정도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한 1,00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이번 달에 1,000만 원 이상 매출 못 올리면 적자야.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에는 뭐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무슨 뭐 종업원들 월급도 들어갈 거고 뭐 본사로 올려보낸 로열티도 들어갈 거고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딱 마지노선 매출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번 달에 1,500만 원의 매출이 나면 이 사장님이 얼마 가져가요? 500만 원. 500만 원 자기 수입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500만 원으로 성이 안 차는 거야. 한 2배, 3배, 4배 벌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소비자를 2배, 3배로 늘리든가 어떻게 해서든 커피 한 잔 먹을 사람 2잔 먹게 하든가 아니면 옆에 잠실에 하나 더 차리든가 맞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카페벤에 본사가 있을까요? 네. 이 본사 사장님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드리지 전국에 설릉점과 같은 카페벤을 쫙 깔아놓고 사장들 쫙 앉혀놓고 거기서 올리는 너네 거기서 매달 올리는 매출의 일부 나한테 가져와 이거죠. 본사는 전국에 이와 같은 수많은 카페벤을 1,000개, 2,000개 막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서 올리는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거죠. 누가 더 돈 많이 벌까요? 본사가 더 많이 누가 많이 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본사와 이 가맹점 사장님은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이 사람은 영업이죠. 자영업이죠. 이분은 사업가예요. 이게 사업과 영업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이 사람은 커피를 팔고요. 이 사람은 커피가 팔려 나가기 위한 시스템을 파는 거예요. 완전히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설릉점 사장님이 억울한 거야. 야 나도 본사야. 나도 나 하나 분양해가지고 여기서 올리는 매출에 로열티 좀 받아보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본사. 본사. 이 사장님은 커피를 파는 게 자기 일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프랜차이즈의 기본 개념인데 나쁜가요? 아니요. 근데 이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소송 걸린 거 들으셨어요? 네. 어떻게 이 본사는 일도 안 하고 부장만 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냐? 이겼죠. 그 이유가 본사는 직접적으로 커피를 파는 행위를 하지 않지만 그 커피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놓고 그 시스템을 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어딘가에서 자동적으로 굴러가면 일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프랜차이즈와 정확히 같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입증을 항상 시켜줘요. 자, 제 이름은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죠? 사장님. 저 듣기적으로 하고요? 아니요. 그 제가 이곳에서 뉴스킨에서 하는 역할이 사장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이 설릉점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사장인데 이 설릉점 카페벤의 사장님이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에요? 점포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에요? 점포. 점포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에요? 아, 소비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죠. 예. 커피 먹으러 온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점포만 차려놓고 앉아있으면 사장님이 아니에요. 소비자를 가지고 정확히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죠.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면 저희는 사장이 아니에요. 맞죠? 저는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카페벤의 설릉점 사장님과 같이 소비자들을 묶어내고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인 거예요. 맞죠? 근데 카페벤의 설릉점 사장님이 1,000만 원 매출을 마지노선 올려야 되듯이 저도 뉴스킨에서 사장님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매출이 있겠죠. 자, 그거를 그냥 한 400만 원 정도로 잡을게요.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달에 400만 원의 매출도 못 올리는 사람을 사장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민망하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뉴스킨 사장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꾸준히 쓸 수 있는 사람 한 40명 정도는 내가 소비자를 확보를 해내야 된다. 그 의미예요. 자, 카페벤의 설릉점 사장님이 1,500만 원 매출 올리면 500 가져가듯이 제가 400만 원 매출 올리면 저 얼마 가져가죠?
몇 프로예요? 25%. 네. 막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네. 20%죠? 20%면 얼마예요? 80만 원. 그럼 저는 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800만 원을 버는 사장님 맞나요? 8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장님 맞나요? 네. 맞죠. 자, 근데 누군가가 말할 거예요. 야, 80만 원 버는 너 그럼 뭐 800만 원 벌려면 매출 4천만 원 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지 않겠냐? 힘들죠. 그건 못하죠. 네, 힘들죠. 근데 뉴스키는 이 박형근이 지금 카페벤의 설릉점 사장님과 똑같다는 거 이해가시죠? 점포만 없지. 근데 내가 본사가 가질 수 있는 저 분양권까지 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얘랑 똑같은데 이 순간부터는 얘의 권한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나로부터 있는 요 소비자 한 명이 야, 형근아 내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다. 주변에 나 친구들도 막 써보고 싶어해. 나도 너처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가능하지. 어떻게? 회원가입시켜. 회원가입할 때 너의 코드번호 적고 그 친구가 회원가입을 하면 그 친구는 넌 온라인상에서 너의 소비자로 등록이 되고 그 친구가 구매할 때마다 그 매출이 너의 매출이야. 맞죠? 이 친구가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소비자가 뻗어나가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친구도 한 달에 저처럼 4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되면 이 사람은 본사 측에서 야, 너도 하나의 박형근처럼 분양된 사장이다. 맞죠? 이 사람도 저처럼 소비자를 가지고 있겠죠. 한 달에 400만 원의 최소한의 매출을 올리면 8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장이에요. 이번에는 이 친구가 똑같이 소비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분양이 된 거예요. 80만 원 버는 사장님이죠. 이 사람도. 초반에 저와 똑같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분양을 해내다 보면 저로부터 분양된 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1대 사업자라고 불러요. 1대 사업자. 지금 제가 본사가 됐죠. 네. 본사와 지금 형태가 똑같죠. 점포만 없을 뿐이지. 네. 제가 이 A, B, C가 올린 매출에 로열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본사와 같이. 몇 프로 받아요? 5%. 근데 A, B, C가 저한테 5%를 갖다 주나요? 아니요. 본사가 주죠. 네. 저 형태는 어때요? 카페베 내에서 자기가 올린 매출의 일부를 본사에 올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ABC를 분양을 해놓고 ABC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5%를 본사가 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A는 박형근의 직원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예요? 아니요. 저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될 수 있지만 A 입장에 자기가 본사예요. 다시. A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A, 자, 나로부터 시작. A는 자기로부터 또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80만 원,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서 분양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의 형태가 됐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로부터 몇 대 사업자죠? 2대죠. 자, A 입장에선 얘네 1대죠. 얘네가 올린 매출이 A가 몇 프로 먹어요? 5%. 이건 당연해요. A가 분양했으니까. 얘네는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2대, 나로부터 한 다리가 걸쳐서 얘네들이 올린 매출이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게 원래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저 프랜차이즈 구조로 보면 안 와야 돼요. 본사는 1대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1대 분양만 할 수 있어도 대박이에요. 여기까지만 돼도 대박이에요. 그리고 1대 분양만 됐으면 차라리 뉴스킨이 욕을 안 먹었지. 외부에서 더 훨씬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맞죠? 이 2대가 몇 프로일까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2대를 줘? 이래요. 이걸 너가 받아? 받아. 몇 프로 받을까? 한 2%? 당연히 줄어들게 얘기를 해요. 또 5%야. 그럼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얘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본사죠. 얘가 또 분양을 하면은 이건 저로부터 몇 대예요? 3대. 3대. 3대가 올린 매출은 나한테 몇 프로일까? 5%라는 거예요. 또 몇 대까지? 6대. 6대까지. 한 명이 4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평균적으로 5%면 얼마예요? 20만 원. 나로부터 한 명의 사업자가 분양될 때마다 2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내 6대 안에 500명이 들어왔다. 내 소득이 얼마예요? 1억. 이게 세뇌인가요? 이게 허황이에요? 정확한 논리예요. 정확한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뉴스킨을 하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나로부터 6대 안에 정확히 500명이 들어오면 1억이야. 맞죠? 6대까지 쭉쭉쭉 해서 다 5%를 받는 일인데 프랜차이즈와 완전히 똑같진 않죠. 뭔가 좀 지금 형태가 다르잖아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보세요. 여기가 카페베네고요. 여기 뉴스킨이에요. 자, 1번 자본금. 카페베네 자본금 있나요? 네. 이거 하나 차리려면 얼마 들어요? 몇 억? 억대의 돈이 들어가나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뉴스킨 자본금 거의 없지. 있죠. 조금 100만 원 이하. 네, 내가 써보고 체험해볼 정도의 제품 맞죠? 뭐가 더 좋아요? 1번에서는? 뉴스킨. 이건 뉴스킨이 좋죠. 돈이 안 드니까 당연히. 자, 2번 점포. 카페베네 점포? 있죠. 뉴스킨은? 없어. 없죠. 점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관리를 할 게 없어요. 제 온라인상의 점포 누가 관리해줘요? 본사가 다 관리해줘요. 내가 얼마를 번지 제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 다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죠. 점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 가도 돼요. 맞죠? 점포가 없으니까 뉴스킨은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3번. 이 3번이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양권. 카페베네는 분양권 없죠. 네. 내가 본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스킨은 저에게 분양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분양해서 로열티를 받게 해주는데 이 카페베네 설릉점 사장님은 한 개의 대리점도 분양을 못해요. 저는 무한대로 분양을 할 수 있고 그 6대까지 그것도 그 권한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회원가입 한 번만 하면. 맞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뉴스킨이 저는 훨씬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뉴스킨이 다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뉴스킨이 카페베네에게 완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완패. 뭐냐면요.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카페베네는 점포 하나 딱 차려놓으면 하루에도 몇백 명이 들어와서 커피를 사 먹죠. 제가 밖에 나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주문해요? 안 하죠. 제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준다면 최소한 이건 해내야지. 해내야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4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는 내가 만들어내야지. 맞죠? 이 세 가지의 권한을 주겠다는데 돈도 안 들고 점포 없이 분양권을 6대까지 내릴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데 최소한 너 대리점 하나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소비자 너가 직접 만들어봐라. 트레이닝 다 시켜줄게. 이거잖아요.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프랜차이즈와 무점포 프랜차이즈가 정확하게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들이 있어요. 이해는 한 거야 이제. 이해는 오케이 알겠다. 근데 야, 어쨌든 1번 질문이 이거. 근데 400만 원 매출이 힘들지 않냐? 이게 1번 얘기. 이거 못할 것 같다. 이거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매달 400만 원을 팔아야 되는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달 400만 원 매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뉴스킨은 재구매율이 높죠.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한 번 쓴 소비자가 그거를 재구매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물어보는 게 야 결국 영업 아니야?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파는 게 나쁜 건지도 모르겠어요. 파는 게 어때서? 뭐 이렇게 말하고도 싶어요. 근데 사실 단순 물건 판매가 아니죠. 저희는 내가 제품을 파는 행위를 초반에 해야 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건 언젠가 끝나는 일이고 내가 가진 이 노하우와 이 시스템 자체를 트레이닝 시켜서 카페맨의 이 설릉점 사장님이 본사에서 이걸 차리기 위해서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듯이 내가 나의 모든 노하우를 트레이닝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분양을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인 거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너가 돈 벌기 위해서 A를 끌어들인 거잖아. 뭐 이래요. 그 사람은 100% 직장인 마인드예요. 아예 이 사업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야. 이 본사가 카페베네를 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 신입사원들 다 끌어들인 거죠 뭐. 왜냐면 그 신입사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이건희 회장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신입사원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왜? 돈 받으니까. 이 A는 저로부터 사업을 소개받았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 벌고 있잖아요. 저는 돈 벌게 해준 거고 심지어 저는 A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지도 않아요. 로열티는 본사에서 받지. 맞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건 좀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본사가 1대에서 6대까지 돈을 다 주면 본사는 뭐가 남냐 이래요. 본사는 뭐가 남냐. 야, 얘가 올린 매출 얘한테도 5%, 얘한테도 5%, 얘한테도 5%는 본사가 뭐가 남냐. 저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요. 아까 유통 과정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요? 유통 과정에서 중간에 유통 마진과 광고비로 빠진 돈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돈이 70% 이상이 돼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쓸데없는 대로 빠져나간다는 반증이에요. 유통에서, 일반 유통에서 7, 80% 이상이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돈이 엄청나게 이걸 다 주고도 남을 정도로 컸다는 거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매하는 그 제품들이 얼마나 싼 원가로 만든 거를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사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이런 이유로 제품의 품질을 가격을 올리고 그 소비자가를 다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미션을 다 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남는다는 거는 그런 반증이라서 설명해 주고요. 결국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근데 이게 다단계 아니야? 그래서? 뭐 이래요. 저는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왜냐면 지금 너 입에서 나온 다단계와 내 입에서 나갈 다단계의 의미가 다른데 지금. 인정하기도 그렇고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다단계의 의미는 불법 피라미드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부정이 섞여 있잖아요. 사실 다단계는 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구조에서 박형근이 돈을 벌까요? 제가 돈을 벌까요? 네.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 건 누구 주머니에 돈이 빠졌다는 거죠? 누구 주머니에서 빠졌어요? 소비자. 정상 유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신이 말하고 계신 그 다단계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자꾸 A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너가 말하는 그 안 좋은 다단계야. 그래서 너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 난 그것도 이해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단계로 오해하는 거를 이해를 해요.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하면 구분을 하니까.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제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안 쳐놓고 이렇게 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안 푸는 것과 이거를 몰라서 못 푸는 거는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보상을 저는 항상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알아보러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이 설명을 꼭 해주고 있고요. 진짜 죄송한데 PPT로 잠깐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유, 안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5분 남았습니다. 네, 더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할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먼저 부자들은 다 권리소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형태의 소득을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의 소득을 뉴스킨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시대적으로 자, 재취업 시대예요. 재취업. 50살, 60살에 다시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 얼굴이? 누굴 뽑을까요? 젊은 사람을 뽑을까요? 얼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뽑을까요? 재취업할 때조차도 젊은 사람을 뽑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뽑을까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 뽑겠죠. 뉴스킨이 그러한 시대의 흐름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포보다 점점 무점포 시대가 활성화되는데 뉴스킨 무점포 사업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제가 1년 전에 지금 2월인가요? 1년 2개월 됐어요. 제가 재작년 12월 대리점이거든요. 그때 제가 막 콜드하고 그랬을 때 인식이 엄청 안 좋았어요. 진짜. 근데 놀랍게도 1년 만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그게 체감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빠르다는 거고 SNS 어마어마하게 에이지랑미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SNS로. 이미 뉴스킨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를 해봐도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 없어요. 요즘에 콜드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다 좋아요. 거의 한 90%가 반응이 좋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밖에 한번 나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없다니까요, 이런 게. 아, 뉴스킨. 아, 들어봤어요. 저 써요. 저 정기구매로 쓰고 있어요. 제 친구가 하는데? 저 가족 중에 누가 하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인식이 바뀌었듯이 앞으로는 그 바뀌는 속도도 점점 더 짧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인식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면은 점점점 이 뉴스킨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오해도 점점 풀릴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투잡이 이제 필수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앞으로 10년인가 15년인가 전에 투잡자들의 경제활동하는 인구 중에 투잡자가 60% 이상, 70% 이상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앞으로는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또 하나의 정말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카페벤의 설렁점은 차려놓으면 저 대전에서 이 카페벤으로 와서 먹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국의 소비자를 만들 수도 있고 전 세계의 소비자를 만들 수도 있고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런 사업인 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아이템, 제품이 안 좋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아무리 좋은 이론적인 설명도 현실화될 수 없어요. 제품이 좋지 않다면. 근데 그래서 저는 제품을 검토해보는 것부터가 뉴스킨을 정확히 이 사업을 알아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이 진짜로 내가 먹고 바르고 쓰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재구매를 할 것이냐 먼저 그게 확신이 들고 내가 누군가에 전달을 해도 이거 안 먹을 만한 제품인가 누군가를 진짜 도와줄 만한 제품인가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진짜 안 해도 되는가 맞거든요. 검토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저도 미국 컨벤션 갔다 왔지만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 생각만 해도 정말 떨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템 하나를 확보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냥 일반 학생이었을 뿐인데 회사에서 엄청난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이 매년 개발한 전 세계에 없는 아이템을 저한테 계속 판권을 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말이 안 돼서 이걸 사람들이 못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신기해요. 에이지랑미를 왜 나한테 판권을 도대체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전 세계에 없는 아이템을. 뉴스 스팬을. 너무 신기하고요. 마지막. 내 자신이 성장하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거울 앞에 서도 지금의 제가 훨씬 좋아요. 외적인 모습도. 근데 내적인 모습이 더 좋아요. 이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조차도 신기하고요. 의도적으로 이 일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전에 좋은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남의 흉도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독서도 하려고 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초반에는 막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내가 진짜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나와 다름을 또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의 깊이도 깊어진 것 같고 그렇게 내적으로 제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왜 성공했는지 알겠다 이게 보이듯이 제가 이 일에서 성공을 해내기만 한다면 나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런 모습이 되려고 계속 노력만 한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한다고 막 얘기를 하세요. 부럽다고. 야, 내가 네 나이 때 만났으면 진짜 얼마나. 근데요, 나름대로 힘든 고충이 많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인데 다 20, 네, 다 저보다 어려요. 다 20대예요. 20대 중반 남자가 또 많아요. 20대 중반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뉴스키는 초반에 돈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이해했어. 좋아. 근데 여기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품을 체험하고 싶은데 진짜 체험할 돈이 없어요. 저희 센터가 저가 지금은 이사 갔지만 이전에 살던 집이 한 7개월 동안 신림에 살았었거든요. 설릉에서 신림까지 걸어가 본 적이 많아요. 지하철비가 없어서. 강의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야. 파트너랑 같이. 진짜로 돈이 없어서. 제가 모아놓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3분 카레 하나를 둘이서 2끼로 나눠 먹는 거예요. 4번으로. 하나를. 밥 이만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배를 채우는 거죠, 그냥. 물 먹고. 이게, 젊으니까, 야, 너 나이 때 시작해가지고 30 전에 인생 피자 했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뤄내기 위한 이 나름대로의 노력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부모님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주변에서 막 많이 뭐라고 하고. 근데 나의 이 확신 하나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성공할 자신도 있어요. 성공할 것 같아요. 천만전도 될 것 같아요. 미래는 보여. 근데 지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이. 이겨낼 수 있죠. 꾸역꾸역.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당장 밥을 못 먹고 저는 지하철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 알죠? 이거 누르면 디딩 하면 열리는 거예요. 전 그걸로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냥 열어주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르면 열어줘요. 그리고 반대편 가서 또 누르면 열어주고. 지하철 공짜로 타고 돈이 없어서. 울트라 에센스를 제 얼굴에 발라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 데몬 강의 때 모델로 가서 한번 발라본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얼굴에 갈바닉을 해본 적이 5번이 안 돼요. 민망하죠. 근데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저는 그래도 저 먹고 살 정도 수입과 뭐 이렇게 막 사고 싶을 때마다 무언가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당연히 이제 됐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을 또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1대 파트너 사장님 여자인데 23살이에요. 23살인데 옷이 없어가지고 센터에 출근을 해야 옷을 좀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청바지 운동화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 4개월째 그러고 와요. 청바지 운동화로 배우겠다고. 참 근데 어떡해요. 옷 살 돈이 없는데 3만 원이 없는데 진짜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진짜 다들 그 대신에 자세는 좋아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 TR 부분을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헬시 컨이거든요. 네.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중국 파트너예요. 조선족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있는 조선족 학생인데 중국에서 한국 건너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중국에 있을 때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월 1억 버는 걸 보고 온 거예요. 뉴스키는. 나는 한국에서 성공해. 제가 보상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얼마 벌고 싶어요? 한 달에 월 1억이요 이러는 거예요. 월 1억 보상을 풀어줬어요. 이 친구에게. 굉장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최연소 아니에요. 계속 깨지더라고요. 네. 그때 한 6개월 정도 만에 루비가 됐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업 설명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인데 제가
군대 후임 중에서 진짜 잘 사는 후임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데 엄청 가쁘예요. 가쁘. 집에 갔더니 2층 집 2개가 2층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집 처음 가봤어요. 걔 방이 저희 집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예전에는 진짜 부럽다. 와 여기 오기 싫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근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셔서 이게 만들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나가시려고 하다가 너 누구니? 저 성환이 군대 선임입니다. 그러냐고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앉았어요. 테이블에. 제가 여쭤봤어요. 저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만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진짜 좀 알려달라고,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한 가지만 저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과 나와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큰 차이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 자, 기류라는 게 있대요. 기류. 인생에는 기류가 온다. 3년에 한 번씩 기류가 오는데 순기류가 온대요. 나를 밀어주고. 그 순기류가 왔을 때 팍 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힘들 때도 온대요. 역기류가 오는 거죠. 나에게 시련을 주는. 그때는 버텨야 된대요. 막 버티다가 다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기회로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은 IMF 때 못 버틴 거고 난 IMF 때 죽어라 버텨서 그 버티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 그때 치고 나갔다. 그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걸 듣고 이제 만든 페이지인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더라도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조류가 있어요. 저를 밀어주는 조류가 있을 때는요. 제가 가는 방향이 이쪽인데 뒤에서 저를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둥둥둥 떠도 쭉쭉 나가요. 제가 일로 가야 되는데 역조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자연이 무서워요. 진짜 오리발을 막 차도 뒤로 가요. 그때 돌멩이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서 저를 밀어주는데 돌멩이를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저희들에게 정말 순조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지랑미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 유스 스팬이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 이 신제품의 기회들이 저희를 뒤에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순조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팍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뉴스킨 안에서도 다 버티고 열심히 행동하면 성공하지만 또 빨리 성공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빨리 성공하고 싶죠. 당연히 누구나. 그러면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또 이유와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또 열심히 배우려고 저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 기회 앞으로 나올 계속 기회 때마다 더디게 성장하지 않고 빠른 성장을 해서 이 순조류를 그대로 저의 이제 뉴스킨 사업 성장에 한번 이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앞으로 올 계속 뉴스킨의 순조류를 타고 여러분들의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